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박한 상점의 2021년도 다이어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소개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두긴 했는데 글로만 보면은 놓치게 되는 정보도 있을 것 같고 옵션이 많다 보니까 결정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작년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년도랑 전체적인 디자인은 비슷한데 수정된 게 좀 있어서 그 부분도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다이어리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요. 작년에도 옵션이 많은 편이기는 했는데 이번에 옵션이 조금 더 많아졌어요. 어떤 옵션이 있는지 빠르게 하나씩 말씀드리면 레이아웃이 가로형과 세로형 두 가지, 인덱스 스타일이 레인보우 타입과 모노 타입 두 가지, 커버 색상이 8가지, 그리고 날짜 표기 방식은 날짜형과 만년형이 각각 일요일 시작과 월요일 시작이 있어서 총 4가지. 다 계산을 해보면 총 128가지 템플릿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옵션별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레이아웃은 가로형과 세로형이 그대로 있고요. 20년도 하반기 다이어리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이즈가 조금 변경됐어요. 아무래도 아이패드, 특히 굿노트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굿노트를 기준으로 가장 최적화된 사이즈로 만들었고요. 보시면 지금 여백이 거의 없죠. 저는 위에 이 상태의 창을 가려놓고 사용하는 편이라서 여백이 조금 생긴 상태인데 아마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상태창을 켜두실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여백이 없이 꽉 찬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필기 앱마다 UI가 다르기 때문에 노트 쉘프나 노트아빌리티, 플렉슬 아니면 아예 갤럭시 탭에서는 굿노트에서 보시는 것보다 여백이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생긴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옵션이 좀 많아진 이유가 이번에 색상 선택폭을 좀 더 넓혔어요. 20년도 다이어리는 이렇게 6가지 커버 색상이 있었는데 이 6가지 색상 계열은 유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색을 조금 수정을 했고요. 2가지를 더 추가해서 이번에는 총 8가지 색상 중에 고르실 수 있고요. 사용한 색상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같은 색이 아니라서 20년도 다이어리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21년도 다이어리 색상을 꼭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이번 21년도 다이어리는 표지에 각 커버 색상에 어울리는 이미지도 함께 넣어봤어요. 원래는 메인 색상인 브라운 계열을 선택해야지만 이렇게 달마다 색상이 다른 레인보우 타입 인덱스를 사용하실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인덱스 스타일과 커버 색상을 각각 별도로 선택하실 수 있게 만들었어요. 모노톤은 전체적으로 같은 계열의 색상만 사용을 했고요. 레인보우 타입은 이 내지의 테두리와 상하단 인덱스에 선택하신 커버 색상이 적용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날짜형과 만년형 모두 각각 원하는 시작 요일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선택한 시작 요일은 연간 달력, 먼슬리, 위클리, 데일리 이렇게 요일이 들어간 모든 페이지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날짜형은 당연히 모든 날짜 칸에 날짜가 다 표기되어 있는데 소박한 상점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경우에는 한국 공휴일이 다 표기되어 있어요. 외국인 사용자분들을 위해서 공휴일이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날짜형 템플릿도 제작을 했는데요. 그 템플릿은 제 애쉬샵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더보기란에 애쉬샵 주소도 적어 놓을게요. 만년형은 날짜 칸에 이렇게 날짜가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직접 날짜를 입력하셔야 해요. 이렇게 날짜를 입력하신 후에 복사, 반복되는 부분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실 거예요. 만년형 사용하는 방법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제 전체적인 페이지 구성 그리고 각 페이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날짜형과 만년형을 비교하면서 설명해드릴 테니까 둘 중에 고민이신 분들은 영상을 집중해서 계속 봐주세요. 우측에 인덱스를 통해서 각 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하이퍼링크를 사용하실 땐 여기 필기모드 해제 아이콘을 누르신 상태에서 하이퍼링크 영역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1년 12달의 달력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달별로 키데이를 작성할 수 있는 연간 달력, 1년 동안의 큰 일정을 한 페이지에 정리할 수 있는 연간 계획표 페이지가 있어요. 자, 만년형 같은 경우에는 월칸과 날짜칸 그리고 우측에 먼슬리 인덱스에도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렇게 레인보우 타입 인덱스를 선택을 하시면 색상으로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한데 이렇게 모노 타입을 사용을 하면 인덱스만으로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여기 연간 페이지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월을 입력하는 곳에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어서 누르면 바로 해당 먼슬리로 이동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 연간 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날짜형은 키데이를 적는 부분이 모눈으로 되어 있고 만년형은 달력이 모눈 형태다 보니까 키데이를 적는 부분은 공백으로 되어 있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21년도) 다이어리에 새롭게 추가된 페이지는 바로 이 만다라트 계획표예요. 먼저 첫 번째 계획표를 다 작성하고 나서 중간에 목표를 수정하게 되거나 플랜 A와 플랜 B를 같이 비교하면서 작성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표를 2개로 만들었고요. 가로형은 이렇게 두 쪽으로 되어 있어서 한 페이지에서 이렇게 다 보실 수 있는데 세로형은 각각 한 페이지씩 나뉘어져 있어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겨서 보셔도 되고요. 이 위쪽에 Go to Plan B, Go to Plan A 이렇게 하이퍼링크도 걸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페이지를 이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다라트 계획표를 최근에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아직 이 계획표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써본 적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계획표를 작성하면 좋은 이유와 계획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적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작성 샘플 보기를 하이퍼링크로 누르시면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계획표를 보실 수 있으니까 목표 세울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랜 B 페이지에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적어놨는데요. 만다라트 계획표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면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헤비 트래커를 함께 활용을 해보세요. 만다라트 바로 다음 페이지에 헤비 트래커 페이지가 연결되어 있고요. 인덱스 위에서 네 번째 체크 아이콘을 누르면 헤비 트래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형광펜으로 달을 표시하고 꾸준히 실천하고 싶은 습관을 적고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 아래쪽은 내가 얼마나 잘 실천했는지 돌아보는 리뷰 칸이에요. 목표대로 잘 실천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고 그러지 못했다면 왜 지키지 못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보완할지 간단하게 적을 수 있도록 했어요. 1년 동안 꾸준히 헤비 트래커를 작성하다 보면 이 한 페이지로는 부족할 거예요. 그럴 땐 여기 페이지 추가해서 현재 템플릿을 눌러서 요 같은 헤비 트래커 페이지를 하나 더 추가하시면 돼요. 페이지를 추가하실 때 유의할 점은 아무리 페이지를 추가하셔도 인덱스에서 헤비 트래커를 클릭하면 헤비 트래커의 가장 첫 페이지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헤비 트래커의 첫 페이지를 다 채웠다고 가정을 하고 몇 페이지를 더 추가해서 작성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지금 작성하고 있는 페이지가 이 세 번째 페이지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다른 페이지에서 헤비 트래커 페이지로 이동을 했을 땐 항상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로 이동이 될 거예요. 근데 사용하고 있는 페이지는 세 번째 페이지이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넘겨서 페이지를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겨요. 이럴 때는 이렇게 작성 중인 페이지를 북마크를 추가하시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네모 메뉴에서 즐겨찾기가 이제 북마크거든요. 아까 북마크로 추가했던 헤비 트래커 페이지가 보이실 거예요. 이걸 눌러서 바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작성 중인 페이지를 개요에 추가하시는 거예요. 여기 더보기 메뉴에서 개요에 이 페이지를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자, 개요를 만드는 거는 내가 새로운 목차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름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헤비 트래커 작성 중이라고 개요 이름을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개요를 들어가면 방금 개요에 추가한 페이지가 이렇게 목차처럼 보여요. 먼슬리 페이지는 위클리로 갈 수 있는 하이퍼링크, 그리고 데일리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 이렇게 두 종류의 하이퍼링크가 있고요. 위클리와 데일리 페이지에는 이렇게 미니 달력이 있어서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그달의 날짜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했고, 위클리에는 이 미니 달력에 해당 주차가 음영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클리 페이지에서 달을 클릭하면 해당 먼슬리로 이동할 수 있고, 날짜를 클릭하면 데일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위클리랑 마찬가지로 데일리 페이지에서도 이렇게 달을 눌러서 바로 먼슬리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세로형 템플릿에만 해당되는 건데, 위클리 페이지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일별로 칸의 크기를 동일하게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가로형하고 구성이 조금 달라졌거든요. 데일리 페이지에도 위클리에 주차를 표시한 것처럼 이 미니 달력에 해당 날짜의 형광펜 주석으로 표시를 해두었어요. 근데 이 형광펜 주석은 노타빌리티 앱에서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노타빌리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하이퍼링크로 해당 데일리 페이지로 이동을 한 후에 직접 날짜를 표시해 주세요. 만년형은 먼슬리 페이지에서 형광펜으로 달을 표시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 윗부분은 그냥 디자인 요소로 두셔도 되고, 아니면 다이어리를 작성하는 연도를 적어주셔도 돼요. 위클리 페이지는 날짜원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당 주차에 회색 음영 표시를 해두었고요. 데일리 페이지로 가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형광펜 주석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다시 먼슬리 페이지로 돌아가서, 만년형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어디에 입력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35칸에 해당되는 데일리 페이지가 모두 하이퍼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만년형 다이어리 사용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21년 1월은 1월부터 시작할 경우에는 총 6주잖아요. 자, 이렇게 30일까지 다 채운 후에 31일은 이 남은 빈칸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 남는 첫 번째 칸에 적어주고, 이걸 클릭을 하면 데일리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위클리 페이지와 데일리 페이지의 이 미니 달력 크기는 똑같기 때문에 위클리에 적어놨던 미니 달력 날짜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 붙여 넣을게요. 여기 이 아래쪽 인덱스는 노트 페이지인데요. 여기 위시 노트는 이미지랑 상품 정보를 적어놓고 나한테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어요. 여기에 이미지를 붙이고, 이쪽에는 내가 얼마나 갖고 싶은지 구매 욕구에 대한 정도를 표시하시면 되고, 날짜와 상품 정보를 자유롭게 입력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리뷰 노트는 20년도 다이어리는 독서 리뷰, 영화 리뷰 이렇게 두 종류로 페이지를 나눴었는데요. 이번에는 레이아웃을 통일을 해서 다양한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리뷰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어요. 영화, 드라마, 예능, 책,
공연, 전시회 등등 이 페이지 상단에 적어놓은 걸 참고해서 카테고리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리뷰 노트다 보니까 리뷰 칸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 칸을 좀 많이 넓게 만들었어요. 아예 나는 페이지별로 카테고리를 나누고 싶다 하시면 아까 헤비 트래커 파트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개요를 활용하시면 돼요. 먼저 페이지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이렇게 추가를 한 후에 첫 번째 페이지는 내가 독서 리뷰로만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 개요의 페이지를 추가를 누르셔서 독서 리뷰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리뷰 노트는 영화 리뷰로만 작성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영화 리뷰 작성을 하신 다음에 개요에 추가하시면 네모 보시면 이렇게 개요에서 독서 리뷰, 영화 리뷰 이렇게 목차를 만들어 놓고 바로 이동하시면 더 편하겠죠? 그리고 프리노트는 노트 아이콘을 눌러서 이 총 5가지 형태거든요. 이 5가지 형태의 노트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고요. 코넬 노트, 모눈, 줄 노트 다양하게 있으니까 원하는 종류의 노트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티커 노트 페이지인데요. 따로 스티커북이 필요하지가 않거나 자주 사용하는 몇 가지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페이지를 활용하셔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 놓으시면 돼요.